2023년 6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내가 내일 이야기하다시피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는 싶지만은 우리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신인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인님께 묻고는 싶지만은 이제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요. 그리고 신인님께서도 답변은 속 시원하게 해주고 싶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답변을 대입이라 그래요. 비밀이니까 묻지 마라 이제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신인님께서 이제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되느냐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또 답변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요. 내가 한두 달 이렇게 하늘궁에 방문을 못했잖아요. 5월달, 6월달 두 번 못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말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하면 어떤 분에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또 좋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말을 못하는 거단 말입니다. 이제 어제도 내가 어떤 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서울 우유를 내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박스가 12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12개. 그런데 이제 한 박스를 이제 대리점에서 사니까 내가 처음에 한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한 병에 이제 1000cc 1리터죠. 그것을 플라스틱 통에 들은 것은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3,400원 정도 해요. 3,400원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는 데도 있어요. 3,600원에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싸게 파는 데가 3,400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시중마트 이제 이런 데는 3,400원 하는데 3,400원, 3,500원, 3,600원 이래요. 그런데 대리점에서 직접 사니까 2,900원까지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2,900원, 어제는 또 3,000원 했다가 아저씨 사장님 2,900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2,900원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2,900원에 이제 여러 개를 샀어요. 그 이제 오늘 또 내 집에서 대신동 가면 이제 받을 건데 좀 이따가 이제 퇴근해가 가면은. 그런데 어제 내가 한 박스 12개를 우리 이제 지인한테 내가 보냈습니다. 그분은 국가혁명당 당원이시고, 진성당원은 아니죠. 그런데 매달 회비 내는 그런 당원은 아니고, 우리 당원이시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선거철에 많이 알렸어요. 그런 분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거 투표하게 되면 항상 그 국가혁명당 소속으로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을 꼭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 그 집에 이제 서울 우유 이제 12개죠. 2,900원 하니까 34,800원이더라고. 한 박스를 보내고, 보냈는데,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우유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내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아, 서울우유다 이랬더만은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자기도 내를 이제 설득하다가 지친 거고, 나도 그 사람 설득하다가 지친 거고, 둘 다 지친 상태예요. 아니, 나는 2달, 3달 된 거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 걸 보여줘도 이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냐니까, 내가 뭐 한 7년 전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이야. 2017년도 5월달 대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2017년 3월달에 구속 수감되고, 바로 이제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 그때부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된다, 막 이미 돼 있다, 막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뭐 되기는 뭘 돼. 문재인 대통령 되고 말이지. 그리고 이번에 말이야, 이번에 20대 대통령 될 때는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충분하게 돼 있다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도 이해를 해요. 내 말이 다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또 불로유는 또 썩지 않으니까, 하여튼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발 그 식중독 걸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고. 그 사람도 내를 설득하기는 지쳤고, 나도 그 사람 설득하기는 지쳤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반전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반드시 되시죠.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윤창중 씨라고,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에. 그리고 이분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촉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평론가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정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자기 다 나름대로 어떤 주특기가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다 전문가가 있다고. 근데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들하고 식사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하고 계속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진짜 술을 한잔 하면서 막 책상을 치면서 같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한오섭이라고 지금 상황실장, 지금 용산에 윤석열 정부의 상황실장하고도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 이동관이라고 지금 방통위원장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하고도 서로 윤창중 씨하고 변희재 씨하고는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 평론가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도에 있었거든요. 20대지, 19, 20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총선 결과를 보고 박근혜 탄핵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변희재 씨라고. 그 목사는 정광훈 목사고,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대 총선 결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라고 예측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정치 평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변희재 하니까 뭐 나이 뭐 50살 이제 51살 뭐 야가 무슨 뭐 말 얼핏 들어보니까 전부 다 욕이나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왜 저 한심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정 잘못된 거예요.
그 한심하다라고 변희재 보고 이렇게 내가 유튜브로 올리면 한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그 용산의 상황실장이면 상당히 끝발이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한우섭씨인데 그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이 있어요. 어? 통화를 했다 시키자고. 아, 나 누굽니다. 나 한우섭인데 당신 누구요?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이렇게 비판을 하되 뭐 판단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비판을 하든지 그래라고. 그게 그래야 돼. 필요한 거예요. 나는 뭐 싸그리 뭉치가지고 이야기하지. 인류 역사상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다 끌어 모아 봐봐야 뭔지를 안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전부 다 그래 봐요. 신인님 빼고는 그래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저 윤창중이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냐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는 나와야 될 때다. 이제는 이제 진실을 말할 때도 됐고 입을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말이 있듯이 침묵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할 때는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는 그 굳게 닫힌 입을 열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 바야흐로 지금 이제 때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여행 갈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원래 그래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미전중함 시방이니까. 하나의 티끌 속에 전 우주가 들어있는데 굳이 딴 데 가볼 필요성이 있는가? 가만 앉아 있어도 그 하나의 티끌 속에 전 시방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굳이 딴 데 가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래도 이제 어린 시절이면은 이제 어디 가면은 기분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놀러 가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 여성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야 이제 그때 깨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를 간다 해봐야 파리 볼 거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도 다 부익빈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다 상제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하여튼 어디 놀러를 간다 하더라도 놀러 가기 전에 신인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며칠 뒤에 간다 그러면 설렘이 있고 비행기를 탈 때 그때 또 기분이 좋고 그 현지에 도착해 가지고 자기가 막상 보려고 했던 그 어떤 에펠탑이라든지 거기 가면은 막상 이제 기분이 이제 그렇잖아. 그런데 가기 전까지가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재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총선에 나와가지고 다 떨어져. 17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잖아. 그때 신인님께서 19나 그랬다고. 쉽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 말 하니까 나도 된다 그랬지. 19나 했다고. 분명히 그 동영상이 있다고요. 그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과정이 거진 끝나는 그 무렵이에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할 때가 됐고, 변희재님은 오늘도 한동훈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집회하고 지난주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MBC 방송국에 찾아가가지고 MBC 너가 이제 이동관이가 MBC를 죽일 수가 있는가 봐. 그런데 변희재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하고 이동관이 손에 MBC가 공중분해 되기 전에
너희들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보도해라. 이제 오늘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조자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나와 있다고. 이것이 지금은 보면 아주 적은 세력 같지만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거기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퍼져나간단 말이야. 지금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개입을 이제 하라고 오늘 윤창중이가 얘기를 했다고. 이래 되면은 뭐냐.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거 이미 열려 있다고. 나는 그 한국 유엔 수석 부총재가 발령됐다는 그 순간,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됐다. 물론 그 전부터라도 확신했지만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증명된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느껴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대통령이 반드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특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내년 총선 2024년 4월 10일 이전에 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봐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불로유로 인해 가지고 후쿠시마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 미국의 상태도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바이든은 가짜 대통령이에요. 진짜 바이든은 벌써 죽었다 그래요. 바이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4사람 되는가 봐요. 이제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 EBS 방송이 또 실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은 경천 동지할 만하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제 이렇게 관심도가 높느냐, 또 이것을 내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다, 이것을 나도 오랫동안 한 6, 7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내 청소년기 시절 때에 좋은 스승님을 많이 만나서 그래요. 거기 전부 다 이북 사람이라. 내 친구 요한이도 만주에서 왔다고. 그리고 이북보다 더 높지, 만주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현범 목사님도 평양시 부근에서 계셨던 분이고, 김영석 교수님도 평안 북도 이제 평양시 거기서 이사를 왔으니까 대동강 그 부근에 계셨단 말이야. 그 평양 사람이죠. 그리고 이기영 박사님은 황해 해주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 내 스승님들이 전부 다 이북 사람이라. 그런데 불교의 화신, 기독교의 화신 두 스승님을 모신 거라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과학의 정신으로 무장된 내 친구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래 한평생 일이 하다 보니까 강정산까지 와서, 강정산에서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한 모든 과정 끝에 신인님을,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6, 7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다 된 거예요. 실제 다 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코앞에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무슨 피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 총선 이전에 대선이 있다. 한번 다시 이야기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할지 모르겠네요. 이래 되면은 걷잡을 수 없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허경영.